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16일 북한이 단기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올해 3월부터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거의 끝냈으며 빠르면 한미 정상회담 전후 또는 가을쯤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감행 시기는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단에 달렸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민간 제품을 군수품으로 도입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수많은 업체와 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래 군수품을 살펴봤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올해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설명회.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은 민간 우수 제품을 군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사용한 후 장병 만족도와 기술력을 검증해 군수품으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설명회에 민간 기업에서 제안한 제품만 187개, 그중 민군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97개의 제품이 전시돼 각 군 관계자는 제품을 관람하고 시범 사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민간의 최신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동시에 핵심 기업의 공공조달을 지원하여 군과 기업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항원 항습기 업체부터 파쇄기, 방탄복, 잠금장치 제작 업체까지 지난 2020년 군 시범 사용으로 시작해 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에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설명회에는 군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매 상담회와 각군 사업 설명회 등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군수품 확대 추세에 발맞춰 ICT 활용 제품의 군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군 상용통신 보안 교육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품 설명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업체가 양질의 제품을 들고 참여한 이번 행사. 장병 복지와 전투력 향상을 위한 민군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육군 2군단이 제2회 드론 전술적 운영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100여 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드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군 지역에 침투한 적군을 드론이 발견한 상황이 부여됐습니다. 경고방송을 했으나 적군이 도주하자 정찰 드론이 출동하고 상황실로 영상을 보냅니다. 이어 지휘 통제실에서 연막 드론을 출동시켜 적의 위치를 아군에게 알리기 위해 연막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연막 드론이 아군에게 적의 위치를 알리고 적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자 방제 드론이 방제를 시작합니다. 연이어 출동한 소총 드론은 단숨에 적을 제압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드론 운용자 단 한 명이 다중 제어 기술로 모든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드론 폭탄 투하 대회 현장. 5m 상공에서 투하 버튼을 누르자 드론에 매달린 폭탄이 정확히 표적을 타격합니다. 50m 떨어진 표적지로 드론이 이동해 얼마나 정확히 표적을 관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군단의 드론 전술적 운용 경연대회는 드론 전술적 운용, 드론 폭탄 투하 대회, 그리고 드론 전투 대회 등 각종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드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감시, 정찰, 수송 분야 활용을 넘어 공격 임무 같은 전술적 운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군사용 드론의 전술적 이해와 운용을 위해서 여단 그리고 사단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이 대회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장 환경은 드론에 의한 하이브리드 전투가 수행될 것이며 군단 전투 참모단과 이하 부대원들은 이번 대회 참가와 참관을 통해 드론 전투 수행 체계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별도로 마련된 드론 전시 및 시범 부스에서는 드론봇 전투단과 국내 8개 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수소 드론, 비가시권 드론 등 첨단 드론과 기술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미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드론 전술적 운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 훈련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 드론, 육군 2군단은 드론의 전술적 운용과 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시훈입니다. 육군 6사단 수색대원들이 대대 최정예 팀을 가리는 황금사자 슈퍼 챌린지에서 탑팀이 되기 위해 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뜨거웠던 대회 현장을 배창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의사자! 전대! 보장전!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6사단 수색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황금사자 슈퍼 챌린지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대의 상징, 사자의 포효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전투 사격이 진행됩니다. 타격 전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대원들이 탄알이 든 탄창과 K1과 K2, K201 등의 개인 화기를 들고 각 사로로 향합니다. 입사 후 엎드려 쏴, 무릎 쏴, 서서 쏴 등 모든 자세에서 백발백중 사격 실력을 뽐냅니다. 가까운 거리의 표적도 먼 거리의 표적도 놓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표적도 문제없습니다. 수색대대의 상징인 사자에 빗대어 전장병이 자부심을 가지고 황금사자 슈퍼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색대대는 압도적인 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앞으로도 황금사자 슈퍼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전투 체력. 대원들의 강인한 체력이 눈길을 끕니다. 달리기와 높이뛰기 같은 맨몸 운동부터 기구를 활용한 외줄타기, 턱걸이, 타이어 끌기까지 다양한 종목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회에서 팀원들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전역을 미룬 대원도 있습니다. 저희 7팀 이번에도 확실하게 준비시켜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황금사자 슈퍼 챌린지 화이팅! 그리고 저희 수색 1중대 7팀 화이팅! 전투 부상자 처치에서 대원들의 신속정확한 대응이 빛납니다. 적의 기습 공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연막탄을 던져 적의 시야를 가리고 부상자를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신고합니다. 중위 편정 5등 30명을 현시간부로 무장급속 행군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어지는 무장급속 행군. 육군 6사단 수색대원들이 무장급속 행군 간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총 25kg입니다. 총 10km의 먼 거리를 시속 8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원들이 완전 군장 차림으로 아스팔트와 산길을 달립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지만 함께하는 전우가 있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10km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전우애와 협동심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강도의 훈련이었지만 선임병들과 간부님들이 있어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6사단 수색대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6사단 수색대대는 황금사자 슈퍼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적지중심 작전 부대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오는 7월 9일부터 22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7월 9일부터 10일까지인 사우스포트 에어쇼, 7월 15일부터 17일까지인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리아트 에어쇼, 7월 18일부터 22일까지인 세계 3대 에어쇼라 불리는 판보로 에어쇼에서 고품격 비행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영국 에어쇼에 참가하는 블랙 이글스는 에어쇼를 통해 한영 공군 간 우호를 다지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조종사 사인회와 포토존 등
블랙이글스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공군을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국군 의무학교가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군을 대상으로 전투 부상자 처치 전문 교관 양성 교육을 했습니다. 이로써 육해공군 전군의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장병이 총상을 입은 가상 상황. 장애물 뒤에 몸을 숨긴 장병들은 적의 공격이 멈추자 부상자를 대피시킵니다. 총상 부위를 지혈한 뒤 선실로 이동시키고 응급처치를 마친 장병들은 부상자를 들것에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환자 후송을 위해 마련된 헬기까지 무사히 이동하고 환자를 태우자 상황이 종료됩니다. 전투 부상자 처치 전문 교관 평가 현장입니다. 이번 과정은 선상에서의 교전에서 부상자가 생길 경우를 대처하는 시나리오로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 환경과 특성에 맞춰 현장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는 해군의 특성에 맞게 전투 부상자 처치를 적용하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생은 해군 함정 근무자, 해병대 의무부사관 등 응급처치 전문가들로 선발했고 평가 합격 후 전문 교관으로서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에 나서게 됩니다. 전투 요원들이 전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전투 부상자 처치 기술들을 해병대 또한 발전시키고자 지원하였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의무 기술까지 갖춘 전투 요원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의 전군 확산이 이뤄져 더욱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군과 해병대에도 전투 부상자 처치 전문 교관을 양성하였고 드디어 전군으로 전투 부상자 처치가 확산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인 만큼 각 군에서 보다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전투 부상자 처치는 사망 예방이 가능한 원인에 초점을 둬 이론 중심 교육과 심폐소생술 위주 구급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합격한 수료생들은 앞으로 전문 교관으로서 해군에 맞는 부상자 처치 훈련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전혜주입니다. 국내 수소 산업이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 평가받는 드론 분야에서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 산업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보고서 윤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드론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특수 목적용 드론. 드론의 몸통에 수소 스택을 싣고 공기와 수소를 결합해 전기를 발생시켜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2.7kW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소 드론을 양산에 성공한 것은 DMI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드론의 장점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점입니다. 일반 배터리로 움직이는 드론의 비행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는 최소 2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하늘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방식보다 4배 이상 비행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저소음, 저진동이라는 장점으로 은밀한 감시와 정찰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월 말까지 방사청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공군 2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 중으로 앞으로 민관군의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수소 파워팩 드론이 빠르게 군에 도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의 최신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신속 획득 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속 획득 사업은 소량이라도 단기간에 군에 도입하여 운영해 봄으로써 신규 소유 창출과 기존 무기 체계의 발전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비행하는 수송용 드론도 국산화 개발 중입니다. 30kg의 물건을 들고 최대 30분가량을 왕복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진전되면 UAM으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에어택시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UAM은 프로펠러와 날개를 달아 소재 이착륙하는 전기동력 비행체에 사람이 타 이동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수소 드론을 이제 군이나 아니면은 뭐 전략물자 부분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수소 드론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으로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드론. 하늘길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여수입니다. 5월 1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다음 달 7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 예방과 신규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이 제한될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사전 상담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군 일함대사령부가 동해 통합방위태세 확립 협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6일 부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해군과 해양경찰,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 등 주요 지기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동해 작전 환경과 해양 환경의 특성, 오징어 어장 형성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고 동해 경계태세와 함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합동작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육군 3기갑여단 적토마대대 봉사동아리 누리봄이 선배전후에 헌신에 보답하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누리봄은 지난 주말 부대 인근 6.25 전쟁 참전용사 김진동 웅의 자택을 찾아 지붕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봉사동아리는 앞선 2020년에도 싱크대 수리를 시작으로 출입문 센서 등과 야생동물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시죠. 화요일인 오늘은 서울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보가 됐습니다. 예년 이맘때 수준을 3도가량 웃도는 수준인데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 오늘도 역시 크게 벌어지는 데다 잠잠하나 싶었던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밤에 대부분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먼지 농도는 짙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에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2도, 부산은 14도로 시작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등 30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이번 주는 날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군용품은 꼭 일해야 한다는 제도에 묶여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을 겪는 일. 이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는 이런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의 편의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